IT 이슈 투데이 2019년 9월 19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도 한 가지 이슈, G세대. 달라도 너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앱 N이라는 업체에서 분석한 결과가 오늘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G세대가 Z세대죠. 제대로 발음하면 Z세대가 이전 세대 25세 이상의 이전 세대 야 이거 좀 슬프네요. 25세도 이제 이전 세대군요. 어쨌든 25세 이상의 이전 세대보다 게임을 더 적게 하고 반면에 비게임 앱에서는 이전 세대보다 높은 사용량을 보였다. 뭐 이런 이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게임의 경우에 이전 세대가 G세대보다 2.9배나 더 많은 시간을 쓰고 1.9배나 더 자주 접속을 했어요. 근데 비게임 앱의 경우는 G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사용 시간이 1.5배 높고 접속 횟수는 1.7배가 높았습니다. 어쨌든 쉽게 말하면 게임의 경우는 G세대가 훨씬 안 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거를 업체에서 제공한 그래프를 보면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게임 같은 경우, 그죠? 게임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잘못 선택했네요. 자, 게임 같은 경우는 이 격차가 엄청나게 크죠.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여기가 G세대고 여기가 이전 세대죠. 그러나 앱 같은 경우는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고 대체로 비슷한 선상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G세대가 어쨌든 훨씬 더 높은 그 사용 시간, 또 사용 횟수 이걸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쪽은 G세대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게임 쪽에 비하면 훨씬 더 덜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일단 다른 건 몰라도 게임 업계에는 이제 비상이 좀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사들이 그런 기사 제목을 달고 나왔죠. 게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보는 김에 다른 분야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또 볼까요? 예, 실사용자 기준의 카테고리별 상위 10개의 앱을 분포 지수라고 해서 G세대 지수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G세대의 어떤 분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건데 이 점들이 요렇게 보시는 요 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요 아이콘까지 10개입니다. 10개. 다 세 보시면 10개인데요. 이 10개의 점들이 그러니까 상위 10위의 앱들이 여긴 아니군요. 상위 10위의 앱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다음에 1등은 뭐냐 이걸 본 건데 자 보시면 거꾸로 볼게요. 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세요. 이 10개가 다 그냥 언더 인덱스라는 평균 이하에 여기 다 몰려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G세대가 이제 쇼핑에는 막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은 어떤가요? 금융은 역시 언더 쪽에 훨씬 더 많죠. 근데 특이하게 토스만 저 멀리서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영상 플레이어 및 편집기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는 오버 쪽,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죠. 오버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1등은 아프리카 TV가 차지한 상황이고요. 엔터테인먼트는 어떤가요? 조금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1등은 아주 독보적으로 모든 앱을 다 통틀어서 독보적으로 트위치가 차지를 했습니다. 의외로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트위치가 차지를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쇼핑은 뭐 거의 관심이 없고 금융은 뭐 대체로 관심 없는데 그냥 토스만 좀 쓴다 이런 뜻이고 동영상 플레이어나 편집기 같은 경우는 관심은 되게 많은데 그 1등은 이제 아프리카 TV가 차지를 했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좀 분산이 돼 있는데 1등인 트위치 같은 경우는 이 G세대의 분포가 굉장히 높게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자, 그냥 그 순위를 뽑아 놓은 걸 한번 보죠. 금융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스가 1등을 차지했고 실제 아까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2위부터 10위까지는 막 큰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쇼핑은 어떻습니까? 쇼핑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큰 의미가 없는데 다만 특이한 게 있어요. 뭐 지그재그라든지 번개장터, 무신사, 뭐 아이디어스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런 메이저한 업체들도 물론 순위권 안에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순위에서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뭐 니치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리고 특이하게 뭔가 뭐 어떤 뭐 뭐랄까 수공예품 뭐 이런 것들 핸드메이드 이런 거에 대한 또 선호도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뭐 편집샵과 같은 것에 대한 선호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이나 쇼핑은 G세대가 아직은 24세 미만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소비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이나 쇼핑은 저는 이제 소득 수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토스 같은 경우가 뭐 어떻게 보면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가볍게 쓰기에 되게 좋은 앱이잖아요. 그냥 송금 기능을 주로 쓴다든지 뭐 친구들끼리 그죠? 엠빵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나눈다든지 뭐 이런 기능 정도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제대로 이제 본인이 돈도 벌고 뭐 직장에 가서 월급도 받고 하면 과연 그때도 계속 토스를 쓸까? 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토스도 물론 지금 기분 좋으시겠지만 뭐 여전히 이제 긴장을 늦추실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쇼핑도 마찬가지죠. 쇼핑도 본인의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아까 보셨던 좀 그 니치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플레이어들에 과연 계속 의존을 할까? 이거는 이제 여전히 이제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쇼핑은 분명히 지세대의 소득 수준 변화에 따라 저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게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컨텐츠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현재로서는 분명히 지세대의 입맛에 안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해석이 그다지 무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게임 업계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삼중고, 사중고를 치르고 있는데 게임 중독에 대해서 질병 분류를 하는 움직임도 있고 결제 한도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뭐 중국 게임들은 뭐 무분별하게 한국 시장에 와서 막 마케팅 때리고 막 굉장히 선정적인 게임들 막 그냥 막 그 마구마구 지금 하고 있죠. 그런 위협들까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세대에 대한 대응까지 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 위협,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다루어 드렸듯이 실제로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실적이 좋지 않았던 원인이 뭐였죠? 그 참신한 IP, 그러니까 게임에 참신한 게임이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실적도 많이 꺾인 상황이었고, 자, 그렇다고 하면 정말 게임 업계가 진짜 이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베니라는 업체에서 뭐 전체적인 앱에 대한 G세대에 사실은 이제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뭐 전 세계에 대한 분포도 있고 한국에 대한 분포도 있고 한데요.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한 것인데 그걸 보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게임 업계는 이거 미래가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분간 하여튼 게임 업계가 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 라인의 당근마켓 표절 의혹에 이어서 카카오도 톡 캘린더 표절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한 이틀 전이었나요? 톡 캘린더라는 걸 출시했는데 바로 이제 어떤 업체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 이제 비교하는 샷을 올려서 아, 이거 표절했다 뭐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근데 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당근마켓 때도 제가 요거를 전해드리면서 참 이게 주관적이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당근마켓 때는 보면은 비주얼이 그냥 딱 드러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근데 톡캘린더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주요 기능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논란이 되는 게 작은 기업의 것을 큰 기업이 베끼면 늘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라인이든 카카오든 좀 큰 기업이니까 벤치마크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셨다면 최대한 어떻게든 뭐 조금이라도 꽈놔서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그런 어떤 성의를 좀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걸 당한 작은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사실 힘들겠어요, 그죠?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가 야, 이거 SNS 어렵다 이런 그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미투데이 뭐 한참 전에 사실은 막을 내렸던 서비스고 예, 폴라라는 서비스도 9월에 이제 막을 내리고요. 이제 디스코라는 AI 기반의 SNS 서비스도 이제 10월에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네이버가 시도했던 SNS 서비스는 사실상 밴드만 살아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뭐 블로그나 카페도 SNS 성격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이제 뭐 워낙 예전의 포맷이고 예전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즘 얘기하는 SNS의 범주에 넣기는 조금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트렌디한 SNS 서비스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시도가 다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이고요. 사실 밴드도 SNS이긴 하나 그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와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죠? 예. 굉장히 훨씬 더 폐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참 SNS에 대한 도전장을 여러 번 냈는데 계속해서 좀 고배를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참 기업의 DNA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운이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SNS에 대한 도전이 네이버 참 쉽지 않네요.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추천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또 IT를 응원하시는 그죠? 모든 꼭 IT 안 계시더라도 응원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